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골든타임은 5년뿐. 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요, 769만 명인데요. 2020년, 내년이 되면요, 800만 명을 돌파하고,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진짜 그야말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요, 이미 사회 경제적으로 그 문제가 뇌관처럼 터지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31%에 달하는 국가 저축률이요, 현재는 21.8%로 떨어졌고요, 투자율도 32%에서 21%로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강남을 포함한 솔직히 수도권의 몇몇 지역만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나머지는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10년 전과 동일한 가격대 아파트들이 주변에 이미 많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인들을 위해 쓰는 연금, 의료비용, 요양보험 등은요, 전체 사회보장 비용의 70%에 달할 정도로 증가폭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또 치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될 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리고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죠. 국민연금 금액 상승, 그리고 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그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가 시작이 됐고요. 또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걱정은요, 우리 모두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거든요. 20년 이상 연기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수령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요, 연금 재정의 악화는 이제 빠르게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2019년 올해 연금 수급자는 2018년 대비 4.5% 증가됐고요. 지급액은 7.3%가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7년 그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재정 추계가 이미 나왔습니다. 2020년 복지부 예산 중에요, 가장 큰 규모도 역시 기초연금이죠. 그 금액이 대략 13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고령화에 따른 빈곤 문제 해결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13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20%에 달할 정도라니까 5명 중에 1명은요, 진짜 그야말로 빈곤 속에 삶을 마감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대한민국의 경제 위축, 그 압박도 커질 것이고요. 연금이라든가 보험, 그 노인에게 지출되는 비용 증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경제력 감소 현상도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좀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은요, 단순해요. 일하는 노인의 숫자를 늘리자. 즉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인데요. 그런데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도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정책으로 실현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겠죠. 제가 간단히 2대1 기사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구체적인 수치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금융자산을요,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의 숫자가 2019년 32만 3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인구를 약 5,100만으로 볼 때요, 전체 인구의 0.63%에 불과한데,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걱정하겠습니까? 노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월급을 대체 어느 정도 받아야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극소수 32만 3천 명 안에 들어가면 노년 걱정은 필요 없을 텐데 말이죠. 마음먹은 대로 돈이 솔솔 모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요, 홍티경매에서 앞으로 계속 경매를 통해 그 돈을 솔솔 모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홍티경매 제자들의 사례와 또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발 한 발 쇄신의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현재 처한 여건, 환경 어쩔 수 없이 안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한 달 내가 일하기도 바빠. 다른 거 할 틈이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리를 박차고 떠나시고요,
집을 떠나고 지금 계신 곳을 떠나서 무작정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한숨 쉬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계산하고 야 이거 받아갖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호수를 털고 일어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전은요 시도할 때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잣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손발 놓고 무료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계실 거예요. 돈이 없어도 다가올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전 야심차게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는요 꼭 돈이 있어야만 실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먼저 숲을 보고 그 숲을 연구하세요.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막 다니다 보면은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겠지? 아 여기는 안 좋겠지? 그거는 돈이 없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계속 보고요 그리고 또 보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를 또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은 진짜 그야말로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공부든 부동산 조사든 반복이 정답입니다. 누구나 누구든 나이는 들어가겠죠. 노인이 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다가올 노후 준비, 제2의 월급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고 나약하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한테 저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숲을 보고 나무는 그 다음에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내가 지금 별로 가진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나약하게 위축되거나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힘차게 어깨 딱 피시고요. 한 발, 두 발 나아가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하러 일어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